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럼 너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행정 플러스 불공정에 대해서 뭔가 그거 활동 왜 안 했냐면 했어요. A4도 알고 B4도 알고. 내가 지필이 제가 해온 지필이 공개용 지필 말고 비공개로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거는 A4, B4는 다 알아요. 그 활동들을. 그리고 이 구두상에서 막 해왔던 활동도 그렇고, 다 이런 아까 불공정 행정 그것도 다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 그렇게 돌아간다 보니 저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진짜 보물 같은 거는 누구한테 내줘야 돼요? 이 보물을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내줘야 되는 거죠. 개념이. 그동안 정권이 뭐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만 해도 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자세라든가 뭐 모든 바라보는 식견이라든가 그랬다만 그때는 A4 때였어.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저도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이 정권마다 뭐 A4도 보고 하는데 공개형으로 뭔가를 꼭 보물 같은 거를 지금까지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 거 말고 좀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1, 2, 3, 3, 1, 2, 3편 같은 경우를 이제 처음인 거죠. 이렇게 공개형으로 이제 이해되죠. 왜냐면 윤석열이라는 그 어떤 이 지점이 지나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리고 비포로 전환된 상태고 이게 맞아떨어지잖아. 어떤 좀 내가 비신뢰적 형태를 갖고 있던 대통령 형태와 뭐 또 A4 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있을 때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신뢰형이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비포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렇게 1, 2, 3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공정 플러스 행정. 이게 어느 정도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 단어 한 개를 가지고 현 정권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내가 충분히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안 돼. 싸가지가 없는 거지 내가. 맞죠? 비포로 전환되고 좀 못 볼 건 좀 지나갔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셨어. 어려운 시기를 거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좀 싸가지 없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좀 기다렸다고 보면 돼요. 적정한 타이밍은.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뭐 본권 최고 대표거든요. 그래서 제 권한 중에 그러니까 최고 대표니까 군권으로 보면 또 본권 총사령관 1ST 해가지고 대표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권한이 뭐가 있냐면 저는 본권 그 누구나 호출을 할 수 있어. 아무나 내가 원하는 그 누구든 호출을 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이 맥락이 본권 이제 누구나 반영권에 있기 때문에 호출하면 그냥 호출이 돼버려. 말하자면 뭐라 해버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막 내가 막 좋은 말도 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뜬금없이 막 그럴 수도 있어. 제 권한 중에 한 개였어. 근데 지금 리더마인이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시스템 본권 진비 참여권하고 이렇게 시스템 분단력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걸 따지는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무를 배치를 해가지고 어떤 실무가 그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상태인가. 어차피 리더만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이거 이런 사회도 불공정하다 보면 불공정일 수 있어요. 그죠? 나 이거 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었어. 되게 내 고난이 그렇다는데 그런 걸 갖고 있다는데 써먹지도 않고 잘 써먹지도 않고 한데 이게 써먹을 일이 없어. 또 따져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써먹을 일이 없어. 세상에 굳이 너한테까지 부탁해가지고 뭐 그럴 만한 정도로 본권 네트워크가 허술한 것도 아니고 기반들이 허술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뭔가 최고의 수단 같은 거야. 근데 이런 개념을 두고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야.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내가 되는 지점이 한 지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거 없애지도 못했었어. 어차피 이 시스템 무국하고 중앙국 시스템하고 약속이 돼 있고 뭐 이런 거라 써먹지는 않다.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단 말이야. 연구를 하는데 실내가 있긴 있는 거야. 이런 기점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공정하기도 한데 또 고유라는 개념에서는 또 필요하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또뭐 이게 되죠.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는 상태고 어느 정도까지 심오하게 그런 걸 깊게 들어가지고 설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 마다 이 규정 짓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능력 돼. 여러분들 다 능력 돼요. 연구 좀 하면 돼. 아셨죠? 그래가지고 일단 슈퍼 진보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현명하면서도 더 멋들어진 그런 미래를 바라는 거죠. 애초에 1998년서부터 계속 화이팅을 했던 그 내용인데 아, 지금 좋아. 뭐 어쨌든 이렇게 적당한 시점쯤이라서 이거 세 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세 편이 체계와 행정과 정의가 뭔가.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정의란 게 도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가 아주 그냥 정의롭게 말만 이러지 그 뭔가 의롭게 이러지 대체 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는 그 구체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거든. 인식이에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불공정 기준 딱 하면은 정의가 무려 정의를 도식해가지고 관계를 할 수 있어요. 플러스 행정하는 거죠. 불공정 플러스 행정하는 거죠. 정의 구현을 아예 도식해가지고 막, 응?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다니까. 이해되죠? 이 1, 2, 3편이 엄청난 보물과도 같은 전달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사계절이 존재를 하는데 바다도 존재해야 되고 구름도 존재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돼. 그죠? 이런 느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있어야 돼. 이런 느낌 있어야 된다는 느낌. 요거를 편리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없으면 불공정한 거 이런 느낌. 그럼 있으면 안 될 건 안 되고 이게 도식이 된다. 되시죠? 그래가지고 희노애락 분점이라고 엄청나게 크다고 했죠. 그 희노애락 분점도 분석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불공정 플러스 행정 가지고도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해보면 알겠지만 희노애락 분점 역시도 분석이 돼요. 뭔가 원리력까지도 분석이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발전 기원합니다. 현 정권의 무궁무진한 발전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궁무진한 발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무진한 발전 기원합니다. 이 지구촌의 무궁무진한 발전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건강하시고 다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